안녕하세요. 2025년 5월 31일 어느새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고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고추는 초기부터 키를 좀 쭉쭉 빵빵하게 좀 잘 키워야 됩니다. 키를 잘 키워야지 많이 딴다. 키를 낮게 해가지고 키가 초기에 성장을 못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나중에 뭐 여름에 돼도 아직 키가 짤딱막하다 이러면 고추 농사 다 끝난 겁니다. 고추를 따더라도 다수확, 즉 많이 따지를 못한다. 최소한 두 포기에 금고추 한 근을 따야 되는데, 한 근 이상은 따야 되는데, 뭐 한 100포기 심어가지고 한 20근 딴다. 이러면 참 이건 못 따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고추기를 키를 좀 쭉쭉 빵빵하게 키우는 방법, 여기 대해서 한번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 바랍니다.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저는 주장모원 복분자입니다. 복분자 대략 한 700평 되고요. 이렇게 가장자리를 통해서 뭐 고추, 열매마, 요거는 단역마늘 주화를 심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가소비용으로 전 대부분 다 이렇게 텃밭작물 개념으로 키우고 있다. 고추는 30포기고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2300포기까지 키워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딱 먹을 것만 합니다. 30포기 심으면요. 한 15개 이상 근고추가 나오는데, 잠깐 보시면 이렇게요. 저는 이렇게 Y자형으로 했고요. 예전에 고추를 많이 심다 보니까 이렇게 지주가 많이 남아가지고 Y자형 지주는 이제 2포기 간격으로 하나씩 꼽았습니다. 원래 한 3포기나 4포기 간격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은 어차피 지주가 있는 거 해가지고 제가 좀 많이 꽂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런 설명 안 드리면요, 왜 지주를 이렇게 좁게 꽂았느냐, 많이 꽂았네,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설명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잠깐 보시면요,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요게 지금 이렇게 이제 방아다리에 달린 풋고추를 따고 있습니다. 조금 처음부터 아주 애기애기할 때 따는 게 아니라요. 전 조금 이렇게 성장하고 그나마 이것도 먹을 수 있을 때 땁니다. 풋고추는 방아다리에 첫 번째 달리는 요 고추는 이거를 키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익히시면 안 되고요. 풋고추를 활용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다. 항상 방아다리에 첫 번째 고추가 달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분지, 3분지 올라가는데요. 이게 이제 영양 생장과 생식생장의 바란스가 맞지 않으면요, 대부분 다 요 2분지의 거는 낙가가 됩니다. 이 바란스가 잘 안 맞으면, 여기도 지금 2분지 여기는 없잖아요.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건 없습니다. 요게 꽃이 오더라도 낙가가 된다. 그 바란스가 안 맞으면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농들은 1분지, 2분지의 건 대부분 따냅니다. 그래서 요건 좀 자연적으로 낙가된 상태인데요. 이제 여기 1분지, 2분지를 따내는 이유가 뭐냐. 초장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키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다 커도 나중 가보면요, 한 50cm, 60cm 키워가지고 1년 농사 다 짓는 분들 계십니다. 그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진짜 망해요. 많이 못 땁니다. 그래서 키를 처음에 키우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주면 좋으냐. 잠깐 보시면요, 요거는 참고로 돌은, 짱돌은 비닐이 날려갈 것을 제가 방비하기 위해서 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한 뼘, 제가 뼘이 23cm 넣고 방아들까지 한 뼘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되니까요, 대략 지금 한 40cm 가까이 되겠네요. 대략. 예, 그 정도 키가 좀 자랐습니다. 요 정도 되면 한 45cm 자랐고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분지가 1분지, 2분지, 3분지, 4분지 쫙쫙쫙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 올라가야 되고, 또 비료 상태를 봐보면요, 밑에는 이렇게 좀 녹색이 진하고 위에는 조금 나 비료 좀 주세요 하는 듯한 새로운 신초는 약간의 연두색이 좀 있으면 좋아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너무 막 새파라면 그거는 질소질이 너무 과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차 옷걸음을 요 포기 사이에 가운데 저는 질소질 비료는 요소를 했습니다. 왜? 초기에는 세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력을 키우고,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요렇게 고추 포기하고 사이에 만나는 요 지점에 제가 어제 기능성 비료, NPK, 인산질은 적고 NK가 막 성분이 많고, 그리고 유황 성분이 있는 제가 비료 어제 다른 영상을 올린 거 보셨을 겁니다. 요렇게 이제 해가 이제 2차 옷걸음을 줬어요. 1차는 정식 후 한 10일 전후에, 11에서 15일 사이, 그리고 2차는 1차 12 후 한 15일 전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1차, 2차를 주물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고추는 밭장만 할 때
복합거름이나 뭐 칼슘유황 거름, 그리고 용성인비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줬습니다. 뭐 퇴비도 들어갔고 붕소 들어갔고 다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이 고추는 이게 다비성 작물입니다. 즉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고 찔끔찔끔 주기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웃거름, 2차 웃거름, 그리고 3차는요 보통 이제 흙골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잠깐 저쯤부터 걷어내고 뿌려주시면 NK 같은 거 뿌려주시면 뿌리가 저까지 나가서 먹거든요. 야, 저까지 나가는가 싶죠? 나갑니다, 뿌리가. 그래서 3차는 흙골에 뿌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1차 주기에서 뚫은 이 구멍으로 물비로 간주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대농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 지금 관주 테이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 주는 게 이렇게 이 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쪽에 지금 그 복분자가 있기 때문에 복분자에 제가 필요시 관주도 하고 또 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주 테이프를 저는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물 주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키를 키우려면요 가장 근본은 뭐냐? 물입니다. 여기 비닐물층 내부에 있는 물이 꼭 뒤집어 싸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여기 신고 난 다음에 이게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흙을 또 덮어줍니다. 그래서 내부에 빗물도 안 들어가요. 흙골에 물이 좀 스며들 정도로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산탑 현상으로 타고 들어가면 몰라도 거의 막 안에 뽀송뽀송할 정도로 물을 안 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장마철 돼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런 그 흙골로 통해서 스며들어가는 물이 없으면 진짜 이게 뭐 수분 부족이거든요. 그러면 키가 안 큽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할 때는 어떤 물을 좀 줄 수 있도록 물 주기를 필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키가 큽니다. 즉 비료와 물은 기본이다. 그래 해야지 키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키가 클 수 있는 조건들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첫째, 이렇게 방아다리에 있는 고추는 절대 금고추로 익히지 말고 적당한 시기로 따가지고 풋고추를 활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 제가 요거 제거를 했고, 이제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곁순이 나옵니다. 이 곁순이 나오는데 이거 보면 막 어르신들 무조건 확 훑어버려요. 처음부터 확 훑어버리면요 여기 밑에 있는 잎들이 지금 이 어제 우박이 와서 그런가 좀 찢어진 게 보이네요. 여기 찢어졌을까? 살짝 우박은 왔었습니다. 많이는 않았는데 요런 방아다리를 확 훑어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깁니다. 왜? 옛날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옛날에 기술센터 이런 데 가면요 꼭 농촌지도사면 교육을 방아다리 밑에는 잎을 다 제거해라 하고 확 훑어버리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너무 빨리 훑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잎들은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지금은 이걸 다 따내면요 지금 여기도 햇빛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얘네들도 지금 광합성 작용을 해서 탄소 동화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되는데 결국은 이 공장들이 잎이 하나의 광합성 작용을 하는 공장이거든요. 이 공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분재 키우듯이 깔끔하게 보긴 좋은데 물론 나중 가면 큽니다. 크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손해를 본다. 그래서 너무 빨리 제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곁순이 지금 이래 있어도 하나도 지금 제거를 안 했잖아요. 제거를 안 한 이유가, 저는 곁순이 어느 정도 큰 걸 한번 보여주면, 요거 좀 큰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좀 짧아요. 저는 한 이 정도로 곁순이 자라면 저는 제거를 합니다. 자랐다 생각하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곁순을 다 안 땁니다. 요거는 마침 요건 보통 기본적으로 방아다리 2분지, 요건 3분지네요. 그러면 요거는 위에 3개가 올라가요. 그러면 밑에 하나만 더 만들겠습니다. 2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방아다리를 2개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2분지 같으면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면요, 얘는 따내고 이렇게, 그리고 2분지라고 예정했을 때입니다. 가정했을 때. 그리고 얘는 따냅니다. 이렇게. 저는 여기 아직 잎은 놔둡니다. 왜냐면 많지 않기 때문에 작업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얘를 땁니다. 그리고 얘도 따겠죠. 이렇게 하면 얘도 따내고, 이렇게 하면 방아다리 밑에 곁가지가 2개가 남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없다 생각하고요. 여러분 위에 2개, 3개, 4개, 그러면 저는 4개를 키워요. 4개를 키우고, 요 4개를 키우면요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저는 폭이단 간격 대신에 너무 좁은 30cm 간격이면 무조건 방아대 아래는 겨순을 키우시면 안 되고요. 한 45cm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요 겨순을 2개를 더 키워주시면 결가지가 더 늘어납니다. 금방 꽉 차요. 꽉 찹니다. 그리고 요 방아다리 한 개에 보통 15개 정도의 고추가 달립니다. 그러면 2개를 남겼기 때문에 이 폭에서 고추를 저는 30개를 더 딴다고 보시면 됩니다. 30개를 더 따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이 잎들은 언제 제거하느냐, 요게 그늘이 져가지고 얘들이 드디어 이제 광합성 작용을 못하고 그 기능을 상실했다, 즉 하예비 황화 현상이 오든지 뭐 그래 된다, 그럴 때는 제가 잎을 따냅니다. 잎을. 아직은 저 놔둬요. 왜? 공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일찍 제거하기보다 좀 늦게 제거하면요, 이게 고추는 이렇게 위에 부분을 키우는 뿌리도 성장하지만은 다 연결된 뿌리가 있어요. 겨순을 성장하는 뿌리도 지하 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키우던 이런 겨순이 제거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한번 따볼게요. 요 같은 경우는 방아다리 2개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제가 방향을 봐가지고 요 방향을 하나 올리고 싶다면 얘는 놔둡니다. 그럼 대신 밑에 거 얘를 하나 따내고 얘는 키우고요. 이쪽 반대편은 걸 따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밑에 걸 2개를 놔둬요. 2개를. 이렇게 2개를 놔두는데,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걸 이제 따냈습니다. 따내면 얘네들 키우던 뿌리가 자기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역할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에서 흡수된 그런 영양분이 위에 줄기를 키우는데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성장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방아다리 외에 이렇게 제거함을 해서, 그것도 너무 빨리 하지 말고 뿌리를 어느 정도 성장시키고 난 다음에 제거를 하면요, 조금 출발은 늦은 듯 싶지만은 이게 급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키를 빨리 키우는 게 요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지금 방아다리 3개니까 요거 참고로 밑에 2개 놔둘 이유는 없겠죠. 요거는 1개만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3개, 밑에 1개 해서 합의하면 4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출발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겨순을 정리를 하면서 키를 키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 키우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제가 Y자형으로 이렇게 세웠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1.5m짜리 세웠는데 나중에 이거 다 타고 올라갑니다. 이만큼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야지 고추 따보면 재밌어요. 많이 따고. 이게 절반도 못 올라가서 이게 키가 절반이면 75cm 아닙니까? 75cm도 못 올라가서 이게 키가 마무리되고 끝이 나면 그거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바란스를 못 맞춘 겁니다. 고추는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계속 달려야 되거든요. 키는 키대로 올라가는 영양생장을 하고, 그리고 분지되는 가지마다 고추가 달리는 생식생장을 겸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바란스를 못 잡아주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키가 작은 좀씨가 돼요. 키 작은 고추가 돼가지고 많이 못 단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키를 높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물 관리, 그리고 비배 관리 하면서, 또 이런 겨순 제거도 너무 빨리 하기보다는 활용할 건 이렇게 남겨주시면서 활용하더라도 너무 빨리 제거하지 말고, 이런 잎들도, 이런 겨순에 있는 잎들도 다 뿌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초기에는 무엇보다도 뿌리가 빨리 크도록 해줘야 돼요. 뿌리가 빨리 크도록 하려면 지상부에 잎이 많아야 된다. 지상부에.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목을 심어놓고 어릴 때부터 분재 키우듯이 스윙을 잡아버리면요, 나중에 가을에 가보면 그냥 놔둔 것보다 나무가 안 커요. 차라리 방임 상태로 놔둔 것보다 나무가 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겨순도 한 이렇게 엄지, 인지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로 자랐을 때 그때 제거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좀 손은 안 댔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요렇게 따줬는데요. 그때 제거를 해주셔야 되지 너무 빨리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 다른 유튜브는 이거 물론 개인 성향인데요. 개인마다 키우는 방법은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키운다. 또 아주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훑어 쉬어야 되지. 인건비,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그걸 못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텃밭 하는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이야기. 그러니까 대농 같은 경우는 이래 못하니까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훑어버리거든요. 훑어버려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키우고 말지 그래 못하거든요. 하지만 텃밭 하신 분들은 요거 가능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뿌리 발육이 좋도록 가끔 가다가 좀 상태가 안 좋다 이러면 미생물도 한 번씩 활용해 주면 좋아요. 저는 여기에 고추 모종을 키울 때 뿌리 발육이 좋도록
뿌리생 골드, 저 미생물 저는 관주를 했습니다. 미생물 관주해가지고 뿌리 발육이 어떤 좋도록 했어요. 모든 농사의 기본은 뿌리부터입니다. 뿌리를 잘 키워 놓으시면 위에는 저절로 큰다. 이런 말씀까지 곁들여 봅니다. 오늘 제가 고추 키를 키우는 방법. 방아다리에 달리는 고추는 익히지 말고 따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2분지에 거도 따먹든지 아니면 이제 성장이 좋으면 이제 뭐 키우셔도 되는데, 저는 2분지에 거 생기는 거는 고추는 키웁니다. 저는 안 따요. 예, 안 따려고 저는 건고추를 키웁니다. 키우고 뭐 텃밭이니까요. 예, 저는 그렇게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이렇게 깃순 제거는 방법 언제 하면 좋을까? 그리고 키를 빨리 키우려면 기본적으로 비료를 어떻게 하고, 저는 칠소지를 줬다고 말씀드렸어요. 키를 키우기 위해서. 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이런 것도 보입니다. 요 한마디에 꽃이 2개 맺혀 가지고 2개 다 달리는 경우 있어요. 이것도 이제 풋고추를 활용하고요. 이렇게 따내고, 여름에 우선 꽃으로 가던 영양분이 어디로 간다? 위로 갑니다. 위로. 예, 이렇게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Y자형들은요, 고추를 끈을 멜 때 미리 좀 매주시면 좋아요. 키보다 높게.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성장을 하면요, 이런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요건 이제 밖으로, 아직은 밑에 부분이라서 밖으로 빠져나간 건 없는데, 이제 예를 든다면 만약에 이렇게 밖으로 만약에 나가 있다, 이렇게 그만큼 바깥쪽으로 나가 있잖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미리 키 크기 전에 이렇게 줄을 좀 묶어 놓으면요, 다음에 그냥 집어만 넣으면 되죠. 안쪽으로요. 예,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작업이 수월합니다. 요건 밖으로 나가 있네. 요거 살짝 이렇게 안으로. 예,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 예,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도 영상이 길어졌네요. 아유, 이제 복분자가 드디어 이렇게 색깔이 나고 있습니다. 예, 늘 멋진 날 되십시오.